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역시 댓글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고비다. 예. 뭐 올해도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았어요. 금리도 오르고, 집값도 이제 올라갔던 것도 떨어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연끌대가 들어가신 분도 힘들고, 그리고 주식 코인도 투자했던 분들도 지금 상당히 날려먹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정신없는 사건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올해 빨리 지나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 되면, 한 11월 달 되면, 이제 올해 마무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뭐 새해에는 좀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이제 설렘과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를 안 가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는 사실 내년이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희망을 가지는 거 좋아요. 나아지겠지는 희망을 가지는 거 좋은데 그냥 무턱대고 좋아지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부품금을 안고 있으면 오히려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내년이 또 위기일 수 있냐?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많은 연구족들이 아마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빚진 사람들, 대출 벌려놓은 사람들 아마 버티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이제 뭐 투자 분야에서 손을 빼야 되는데, 왜 손해본 사람들이 웃긴 게, 손해보면,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가지고 있는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손해볼수록 그걸 만회하려고 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손해를 더 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항상 매년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랬어. 근데 이거는 제가 감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년은 솔직히 올해 작년보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치를 부렸던 분들 아마 버티기 힘들 겁니다. 푸어짓을 일삼던 분들 버티기 힘들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 자기 수익 같은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턱대고 자동차를 지른 사람들, 여자분들 중에 뭐 여행 같은 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지 않고 뭐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뭐 인스타 같은 거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분이 짧은 댓글 달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언론에선 매년 경제 위기다 하는데 글쎄요, 금리 오르게 했는데 이것도 일부 영끌 아니면 다들 잘 극복하더라고요. 진짜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가장 평화로워 보일 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언론에서 매년 경제 위기라고요? 아니에요. 항상 안 그랬어요. 오히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기라는 말 안 했습니다. 예. 작년까지 이런 말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부동산 경기 활발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거품을 뿜뿜 뿜어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경제가 이제 우리가 많이 벌려놨던 거 있잖아요. 많이 거품 이제 벌려놨던 게 이제 거품이 잦아들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 위기란 말은 매번 등장했지만 사실 올해 유독 더 심해요. 올해.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언론에서조차 얘기할 정도라면 심각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발빠르지 못해요, 여러분.
난 언론이 절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발 뒤에가 아닌 한 10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위기라고 하는 정도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위기라는 게. 그냥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이미 올 만큼 왔기 때문에 대비 안 된 사람들은 너희들은 각오해라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여지껏 살아보니까. 이건 언론은 절대 빠르지 못해요. 어떤 경제 동향이나 어떤. 그래서 언론을 보고 대비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대비하잖아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준비를 해놔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겠다. 벌려놓은 거 다 벌려놓고. 언론에서 이제 위기다, 안 좋다. 이 얘기 하는 거면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게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국민 정서가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 경제가 안 좋다, 뭔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힘들어도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얘기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대비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대비를 했으면 뭐 대출을 잔뜩 받았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겠죠. 대비를 했다면. 붕어 형님 저 왔어요. 어제 6만원 보냈었는데 메일함에 오늘 제가 보낸 자 적힌 걸로 썰 풀어주세요 같은 내용인데 제가 몇 자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비를 했으면 이게 안 했겠죠. 대비를 못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나라 지금 가계대출 보세요. 이게 대비한 겁니까 이게? 개인 파산 숫자 보세요. 이게 대비한 거냐고요. 대비를 못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 웃겨요. 자, 금리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일부 영끌 아니면 다들 잘 극복한다. 제가 죄송한데 댓글 다신 분한테 감히 이런 말씀 드릴게요. 님이 그 다딜이라고 하셨는데 다 압니까? 그 다딜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속 사정을 다 알아요? 장관 그냥 보내세요. 보내십시오. 여러분 속사정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뭐 알고 지내는 분들 속사정을 다 까발립니까? 요즘 사회에서? 다 얘기하나요? 누가 얘기합니까? 몰라야 정상 아닌가? 여러분 영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영끌이라 다 얘기합니까? 영끌 다 얘기 안 합니다. 영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입으로 떠벌리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괜히 사람들 걱정하고 핀잔 들을까봐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 아니면 본인이 뭔가 좀 빚지고 뭔가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남들 걱정할까봐 남들한테 눈초리 받을까봐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극복한다. 원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으로 힘든 티를 잘 안 내요. 왜냐면 남들한테 책 잡힐까봐 눈치 보일까봐 약점 노출할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과연 님 말대로 다들 극복하지 못할지는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잘 극복한다. 모르겠어요. 님 주변에 능력이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으면 잘 극복을 하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극복하더라는 얘기는 뭐냐면 카더라 아닙니까?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 믿을 게 못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더라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 하더라고요가 뭐예요? 카더라 아닙니까? 카더라. 그럼 확실하게 모르는 거잖아. 확실하게 모르는 건데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특히 남의 속사정은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는데
뭔가 잘 이겨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야. 남들 집안 사정 뭐 경제 사정 이런 거 뭐 아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언제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가장 평화로워 보일 때 생기더라고요.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위기였어요. 오래전부터 위기 조짐이 보였는데, 이제 이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 더 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맛배기야, 올해까지는 맛배기. 근데 맛배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쫄잖아요. 제대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냥 머리만 내밀었어. 팔다리까지 다 나오면. 머리만 등장을 해도 이렇게 뭔가 난색을 표하는데. 여러분, 집값 우죽순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위기였어. 그때부터. 아니, 상식적 우리나라가 무슨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구가 그리 증가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아파트 집값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 이게. 그것도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수직 상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일어났는데. 그때 완전히 무슨 뭐 그 사이비 종교처럼 무조건 뭐 집 사면 올라간다고 막 떠드시기 아닙니까? 난 그때부터 위기가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말 많았잖아. 뭐 수도권 불편하더니.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더니. 예. 그러나 할 때부터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요. 저러다가 한번 어, 현실을 아는 순간 진짜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못했지.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뭐 집값 거품에 미쳐있던 시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죠. 네, 가장 두려워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올해 이게 이렇게 보여줬다고 뭔가 안 좋게 나타났다고 이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기 레이스. 마라톤으로 치면 42.19에서 이제 한 10km 달린 거야. 10km도 아니지, 한 6, 7km 달린 거야. 근데 아직 36km 남았어. 아직 힘든 코스 안 갔어요, 아직. 분기점 보이지도 않아서 분기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 레이스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건가. 그런 분들 아마 내년부터는 정말 타들어갈 거예요. 정말. 그리고 지금 연끌해가지고 빚지신 분들 정말 타들어갈 겁니다. 연끌해서 지금 이제 뭐 비투에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빚내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그냥 갚으세요. 다 나와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다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나온 사람 얼마 안 돼요. 청산하고 나온 사람들. 그럼 내년에 이제 금리 올라가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무리하게 자동차 구입한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캐피탈 금리 올라갈 텐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물가도 올라가, 이게 문제가.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 같은 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기름값도 올라가겠지. 소모품도 올라가겠죠. 객관적으로 계산을 때려봤을 때 내가 차 유지가 안 되면 뭐 자동차고 뭐가 없어요. 처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차를 안 끈다거나. 예. 아무튼 내년 되면 정말 정신 못 차리면 아마 자빠지는 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뭐 이 댓글이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나쁜 내용은 아닌데 그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 안 한다고 그냥 잘 버틴다고 잘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 사회라는 게 특히 성인이 되면 절대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표현하지 않아요. 재정적인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면 절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생각하니까. 겉만 봐가지고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포장하고 속내를 안 드러내기로 전 세계 최강이에요, 이거는. 세계 최강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누구보다 잘해.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겉으로 뭔가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잘 버티니까 진짜 잘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잘 버틴 것 같아도 속내는 타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무조건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각자 잘 준비해서 예, 엄한 거 벌리지 말고 있는 거에서 예, 잘 관리해서 좀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